사신이 가도 저렇게 못해. 그래서 그게 대당서였기. 그래서 요거는 사적인 전기고 당신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기록이고 이거는 공적인 기록이에요. 이 병기라는 분도 되게 재밌어요. 이 이제 저렇게 대단한 뜬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안 떴으니까 혼자서 다 적고 있지만 글을 쓸 때 책을 써도 내가 혼자 쓰고 논문을 써도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놈은 없고 도와달라는 놈만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에 치고 있지. 이렇게 내가 쳐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뭐 이러면서 안구 건조증은 안 걸리더라고요. 눈물이 나. 치고 있으면 눈물이 나. 아니,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작은 거 자꾸 보면서 쳐봐. 눈물이 나. 그래서 저런 분들이 편집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 언종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저 변기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근데 변기는 내가 보기엔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저 또 변기가 뭐예요? 변기가 왜 그런 식으로 지어? 그러니까 사건 나서 저 양반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너무 떠가지고 황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이제 당신 말 듣고 12권짜리 책을 만들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거를 한두 번 계속 인터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계속 듣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궁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왕실 여자랑 눈이 맞고 공주랑 눈이 맞고 그게 또 걸렸고 그러니까 지금 스님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스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때는 스님이 최고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다가 저런 이야기들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 인생이 사형당했어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중요하다. 법명도 좀 잘 지어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진기한. 저는 저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런 양반들 죽을 때 이 심정이 어땠을까? 진짜 뭐 미친 듯한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됐을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됐을까? 뭐 모르겠어요. 막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또 저런 데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의외로. 재밌잖아. 이게 대당서였기보다 그런 과정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비밀 연애 하나가 걸려가지고 그거 굉장히 진기하지 않아요? 응. 그런 거는 한 번 들으면 내가 기억을 안 잊어버려. 사랑과 전쟁 이런 거. 그런 스토리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이 속고승전 이게 이제 3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관판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식적인 황제의 요청을 받고 만들어 놓은 정부 공인된, 그러니까는 정부에 제출하는 공적 문서니까 저기에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를 뭐 전 세계적으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와 더불어서 최고의 3대 기행문이라고도 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해초 스님의 왕옥천축국전, 그건 신라뿐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원인, 옛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 그냥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입당, 당에 들어가서 구법 순례를 한 기록.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왕오천축국전은,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은 5천축, 인도를 5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인도를 다 돌아본 야그, 이렇게 보시면 돼. 뭐 어렵지 않아. 대당서역기는 당나라에서 서쪽 구경하고 온 이야기, 그 내용이라는 뜻이고, 대당은 큰 나라, 당나라라는 뜻이고, 자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 자은사가 이제 삼장 스님이 주로 계셨던 절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되게 좋아. 절 이름만 봐도 이게 큰 절인지 광급 사찰인지 대충 알 수 있어. 좋은 절은 다 대자를 붙여요. 대천복사, 대자은사. 이런 식으로 대자 들어가면 다 큰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은 쪼밀해요. 이러면 예전에는 큰 절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대자를 붙여줘요. 자은사는 당고종 이치가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자은사, 자기 어머니가 자애로운 어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추모 사찰이에요.
당고정원 참 좋겠어. 이게 엄마를 위해서도 절을 지어주고 나중에 아들 위해서 서명사를 줘요. 아들 위해서.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원차를 짓고 거기 주지를 누구를 앉히는 거냐면 그 당시 최고 슈퍼 영웅인 현장 스님을 자기가 황제니까 스님 제가 큰 절 이번에 우리 어머니 명복 빌고 다 추모 사찰로 이렇게 다 지었는데 거기 주지 좀 해주세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딱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거기다가 경전 가지고 온 거 다 넣어놓고 뭐 그런 또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은이라고 하는 게 현장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현장 스님 제자를 규기 스님이 있는데 그 규기 스님을 자은 규기 스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자은 이러면 그게 규기 스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임말로 자은전이라 그래요. 보통 이걸 자은전. 이건 대당서였기. 그리고 이제 속고승전. 속고승전은 누가 쓴 거냐면 도선율사. 저 속고승전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고승전이 있고 거기 이제 2편 속고승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고승전이 있고 이렇게 시대마다 그 뒤에 이제 활동하셨던 스님들이 이렇게 묶어서 고승전을 만드는데 고승의 전기. 당나라가 원래 당태종도 그렇고 당고조 이연도 그렇고 약간 불교에 대해서 초기에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수나라가 워낙 불교적이었는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는 문화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교를 약간 높이려고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혈연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교를 높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선 스님이 계속 노력을 하고 신이 한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청정성을 강조하고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지만 당신 그 위치로는 쉽지 않았지. 왜냐하면 황제를 만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왕조국가에서. 근데 황제나 이런 황실들을 만날 정도가 돼야 사실은 이게 샥샥샥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책 열심히 만들었어. 그걸 막 수십 권, 수백 권을 만든들 황제가 봐? 황제는 바빠. 황제는 바빠. 황제한테 영향력이 덜 미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현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내면서 결국 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그리고 현장 스님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서명사 절이 지어졌는데 이 서명사가 두 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하고. 그게 이제 신라 스님인 원측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원측 스님이 여기서 한 9년인가 주석하셨을 거예요. 현장 스님 제자입니다. 요 현장 스님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붙어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원측 스님, 문화대사 원측 스님하고 또 하나가 방금 얘기한 저 도선율사. 도선율사를 현장 스님이 저기 주지로 새로 지어진 황실 사찰의 주지로 딱 올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황태자를 위한 절이래잖아. 벌써 급이 다르지 않아요? 일반 절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주니까 스님이 굉장히 고생한다고 다 이렇게 다 해주니까 도선율사가 엄청 현장 스님을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속고승전을 보면 속고승전이 초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올 때 보통 책은 오탈자만 고치는 게 보통인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재편을 했죠. 근데 다른 건 바꾼 게 거의 없고 현장 스님 내용이 이만하던 게 이만큼. 현장 스님의 용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현장 스님과 관련된 3가지 중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도 이야기니까 현장 스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 들어와서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와요. 저거는 말 그대로 대당 서역기잖아. 서역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현장 스님이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도선율사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빠가 되니까 그 뒤에 부분도 이렇게 싹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 스님에 대한 인도 이야기는 당신도 들은 거예요.
저런 거 관련해서 당신도 들은 거밖에는 없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 와서 하신 거는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 이상은 경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3대 자료가 되는 거예요. 현장의 3대 자료로서의 위치를 가지는 거고, 또 이게 도선율사가 저기서 의상대사, 나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 이제 의상대사를 같이 만난 데가 저는 저 서명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상대사하고 이제 이렇게 갖고 천공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의상대사 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참 지금부터 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도선율사가 의상대사만 만난 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장율사도 만난 분이에요. 다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학 간 분들이 다 시대가 겹쳐. 그래서 이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얘기도 해야 돼. 근데 이분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가면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나라가 저렇게 막 융성해지니까 다 이제 또 이제 당으로 들어가서 유학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를 만난 자리는 저 서명사라고, 저는 지금은 흥교사입니다. 서안 종남산에 있는 흥교사. 지금은 간판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제 현장 스님 사리탑이 가운데 있고 원측 스님 탑, 그 다음에 규기 스님 탑, 이렇게 3탑이 있는 거. 저도 저기 여러 번 갔습니다. 저 참배하러 여러 번 갔던데요. 근데 저기 주지를 딱 끊으니까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지. 도선율,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안 될 사람을 끌어올려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업사 주지, 그 종남산에 또 한참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저 서명사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 종남산이 진령산맥 산맥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정업사 주지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업사가 무진장 중요한 사찰. 도선율사가 사분율종을 개창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위상이 별로 안 높으니까 계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계단. 요 계단 말고 스님들 출가하시는 통도사 같은 그런 금강계단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책도 쓰고, 그게 계단도경이라는 책이에요. 계단도경. 그리고 아마 자장율사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다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이게 형성이 되니까, 같은 율사니까. 그리고 자장율사는 도선율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꾸 도선율사 제자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장율사는 우리 신라에서 율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가서 좀 더 배우러 간 김에 견문 널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선율사랑 교류하게 된 거예요. 서로 짝짝꿍 맞는 사람이 딱 맞는 거지. 취미가 딱 맞는데, 취미라기보다는 전공이 딱 일치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 분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사는 만나기 어려워요. 율사는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잘 통해. 게다가 같이 사는 데가 겹쳐요. 다 종남산에 계셨다고, 저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가 봐. 나 이렇게 계단을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 계단 도경에 보면 그 당신이 만들기 전에, 그 계단을 만들기 전에도 벌써 뭐 수나라 때나 이 이전에 남조에서도 계단들이 여러 개가 있었대. 그러니까 절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출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되게 재밌는 거는, 자장율사가 통도사에 도선율사보다 21년 먼저 만들어, 계단을. 요즘 같으면 저 소송 걸린다. 소송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 도선율사가 지금 저 정업사에다 계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도선율사도 계단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자장율사가 계단을 만드느냐? 라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장율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장율사는 신분이 높고 진골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신라 안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고 싶으면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 도선율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뭘 지금같이 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렇게 좀 불사 비슷하게 해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좀 요청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쉽게 뭘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인 거예요. 저도 정업사에 제가 그 계단까지 가봤거든요. 지금은 복구를 해놨어요. 계단이 무너졌는 걸 복구했어요. 복구.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진기한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기한 사연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이게 진짜 황금꽃이 피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당나라 초기에. 아직 근데 현장 스님이 출발을 안 했네.
이제 인도 가야 되는데. 이제 발동 걸고 있다. 이 발동 걸 때 반야신경이 나와. 이 발동 걸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